네, 반갑습니다. 2월 3일 금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2월 첫 번째 금요일이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이 계속 오전에 변동성이 좀 보이긴 했는데요. 일단은 잘 마무리된 것 같은 느낌이고요. 2480포인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주에는 2500포인트 한번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가능할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0.28 상승세 마감이 됐습니다. 양시장이 모두 올라옴에 따라서 뭔가 기대감이 좀 생기는 모습이긴 한데, 시원한 상승 이런 것은 잘 나오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종목별로 올라간 종목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보합세를 많이 유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들은 6천억 순매수가 들어갔지만, 뭐 특정 종목에만 좀 쏠리는 현상이 좀 있었기 때문에 종목들 간에도 약간씩 벌어지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즉 내려간 종목도 있고요, 올라간 종목도 있고, 뭐 이렇게 좀 패가 갈렸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분리가 된 모습이고요. 안 올랐던 종목 위주로 주가가 좀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좌는 꾸준하게 좋아지고 있는 것이 보여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증시가 올라가고 종목이 올라가고 당연히 계좌가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도 뭐 대충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시장만큼 정도는 올라오지 않았을까? 네, 라고 생각됐는데 계좌가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에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차트 보도록 하죠. 자, 종합주가지수 상황 보시면 2480 양봉 마감이 됐어요. 지금까지 있었던 시장의 조정과는 좀 다른 양상이기도 하고요. 힘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이평선도 다 모여가지고 이제 준비를 끝마치는 모습입니다. 내일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이제 옆으로 좀 서주는 모습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약간 지금 걱정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음 주 목요일, 즉 2월 9일이 만기일이에요. 자, 만기일이 오게 되면은 주가가 약간은 이 좀 답보 상태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가두리 형태의 움직임을 갈 수 있기 때문에 특정 포인트 안에서만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수는 이제 다음 주에는 살짝 들어가는 조정을 예상을 해볼 수도 있겠는데, 뭐 그냥 올라가 버리면은 뭐 상관없고요. 근데 내려가는 상황이 벌어진다라면 아래쪽 지지에 대한 부분들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변동성을 약간은 고민하고 진행하셔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참고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자, 분봉 상황 보시면 네, 장 초반에 저점 잡아놓고 그냥 올려버렸네요. 그리고 나서 막판에 살짝 들어가는 모습인데, 특이하게 부담될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 포인트가 이제 넘어가는 시점에서 매수 포인트 들어가면 괜찮은데, 대체적으로 타이밍은 잘 안 나왔던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뭐 다 나쁘다라는 판단보다는 괜찮기는 해요. 근데 매수해놓고 시원하게 올라가는 모습이거나 아니면은 딱 잘 샀어라는 느낌이 들만한 그런 포인트가 잘 나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매수보다는 관망세가 좀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침에 떴다가 또 반등 나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주가가 좀 내려오면서 마무리 좀 됐죠. 나쁜 건 아닙니다. 상황이 일단은 플러스 국면이고 나쁜 상황이 아닌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 장이 정도 올라간다 그러면은 시총 상위 종목도 좀 올라가고 이랬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이 서로 패가 갈려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뭐가 좋아요 라고 얘기하기가 딱히 애매한 그런 구간이었다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느낌들이고요. 수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급은 외국인이 5,800억 순매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중후반까지 일단은 꾸준하게 매도세를 줄여오던 금융투자나 그 다음에 매수에 유지하고 있었던 연기금들이 전부 다 매도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투신권 매도 나타났고요. 가장 이제 매도를 많이 하는 놈들이 매도를 친 거죠. 그래서 기관적 매도는 1,900억 정도 매도가 나왔고요. 그것을 훨씬 압도하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시장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좋았다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 외국인 매수가 어디로 쏠렸냐면은 코스피 쪽으로 쏠려있죠. 코스닥은 아침에 매도했다가 지금 플러스로 전환된 모습인데, 뭐 분위기를 잡아주는 데는 별 문제 없었겠습니다만 특별하게 코스닥을 끌어올리는 모습은 아니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시총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일단 상황 보시면, 자, 뭐 전체적으로 빨갛거나 전체적으로 파랗거나 이런 모습이 아니죠. 어디든 빨갛고 어디는 파랗고 이런 모습이에요. 자, 삼성전자는 일단 플러스가 나왔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샀을 거예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플러스 나와 있고요. 하이닉스는 마이너스로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LCDI, LG화학 전부 다 마이너스로 떨어져 있죠. 대신에 또 밑으로 내려가면 현대차,
그 다음에 네이버가 많이 올랐어요. 아마도 메타 관련한 부분이겠죠. 메타가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서 플랫폼 관련주들이 오늘 좀 힘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기아, 그 다음에 카카오 이런 종목들 다 상승했습니다. 근데 또 내려가면은 포스코홀딩스, 셀트리온 또 마이너스죠. KB금융 플러스인데 삼성물산 마이너스죠. 이런 식으로 계속 들쭉날쭉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간 종목도 있고 내려간 종목도 있다 보니까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모습보다는 약간 상황을 보고 눈치를 보는 형태의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만 분위기 자체는 일단 상승적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특별하게 뭐 주목을 받아야 되거나 그런 모습은 별로 없었고요. 종목이 어떤 선택 포인트에 따라서 뭐라고 할까요? 계좌의 상황이 조금 다른 상황이 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마이너스가 난 종목들을 많이 갖고 있었던 분들은 많이 밀리지 않더라도 살짝 약보합세 마무리 됐을 거고요. 플러스 난 종목을 많이 갖고 있었다라면, 네, 살짝 플러스로 마무리 됐을 거라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코스닥 쪽 살펴보시면, 똑같네요. 에코프로 보면 플러스가 조금 나와 있는데 LNF는 2% 넘게 하락했어요. 그리고 HLB도 밀려 있고요. 근데 오늘 보시면 CJ ENM이 거의 8.9%, 9% 상승했어요. 그리고 에코프로가 5% 상승하면서 막 서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즉 가는 놈들은 또 가는데 아닌 애들은 또 못 가고 막 이런 형태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주 그냥 난장판이네요. 그냥 막 섞여 있는 모습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섞여 있고요. 어떤 놈은 가고 어떤 놈은 떨어지고 막 이런 모습들. 그 와중에 위메이드 같이 자 아래쪽에서부터 올라오는 종목들이 상승한다. 자 네이버, 카카오, 위메이드 이런 애들 지금 보면은 전부 다 주가가 한 60-70%씩 빠졌던 종목이죠. 근데 이런 애들이 저점을 잡아내고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이 올라가면서 뭔가 살짝 분위기를 또 만들어준 것 같지만 여기다가 또 완전 베팅하기 좀 애매한 그런 상황 이런 거라 좀 보시면 되겠죠. 즉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종목들은 베팅하기가 애매해요. 여기서 지금 사가지고 뭐 대단한 수익 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기도 애매하고 못하고 이런 것들은 접근하려면 다 단기적 접근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대응 자체가 상당히 쉽지 않은 장이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시장은 올라가고 있다. 이게 지금 현재 현 주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걱정하실 거 없어요. 뭐 신규 종목에 대한 고민도 하실 필요 없고요.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그런 전략들만 잘 세워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할게요. 개별주도 움직임은요, MPT 상한가, 그 다음에 코롱 모빌리티, 이 우선주지만 이거 상한가 진행된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오브젠, 신규 종목인데 상한가로 들어가 버렸어요. 보통은 이럴 때 팔아먹는 게 정석인데 오늘 또 올라갔다. 좀 특이한 부분 중에 하나네요. 그 다음에 PSMC 상한가 들어가 있는 모습인데 점점 들어가 있습니다. 점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은 추가 상승이 더 나타날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점 상한가이고 매물대 근처에 왔기 때문에 부담은 좀 나타날 수 있습니다만 점 상한가라면은 한 번 더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은 좀 듭니다. 이렇게 강한 종목들이 있었던 부분이고요. 오늘 3기 EV 같은 경우도 상승세 또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신규 상장 종목이 시장이 좋아짐에 따라서 막 튀어나오죠. 그러면서 따상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보고 있으면은 또 그냥 가만히 있던 사람들도 튀어들어와서 네, 주식 사고 싶은 생각도 들고 막 그렇잖아요. 시장에 뭐를 끌어들이고 있어요? 자금을 끌어들이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조금 변동성이 좀 보였었던 종목군들 위주로 주가 상승률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딱 그런 정도였고요. 오늘 상승은 2.5%입니다. 현대 홈쇼핑, 현대 백화점 이런 종목이 다 올라왔네요. 그러면서 둘 다 이제 소비주 쪽인데 상승하는 모습은 잘 보여줬습니다. 소비주 쪽에서 휠라홀딩스는 썩 많이 오르지 못했어요. 일단은 단기 상승이 계속 지속됐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는 모습들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1%면은 많이 들어오지도 않았네요. 네, 일단은 이런 쪽으로 해서 소비주들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하락률 보도록 합니다. 뉴질의 파마가 또다시 하락하면서 네 이거는 바닥 저점이 안 잡히네요. 그래서 요거는 저점 잡힐 때까지는 건드리시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요거 떨어졌고요. SSR, 코난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 단기 상승한 종목들이 떨어지고 있죠. 즉 하락한 종목들은 다 그런 거예요. 하나투자증권도 마찬가지고요. SK증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에 상승한 종목이 떨어지고 있고요.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많이 떨어졌던 종목들이 올라가는 거죠. 즉 안 올랐던 종목이 올라가는 거고 올랐던 종목은 약간씩 조정을 받고 있다. 이게 지금의 현재 상태. 그러면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 이런 쪽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부분이겠죠. 네. 자, 하락 포인트도 1.96입니다. 아까 플러스 2.5, 마이너스 2%. 이 정도 보게 되시면은 서로 섞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플러스로 마감이 됐지만
상승 쪽으로만 기울기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가 같이 혼조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계좌 상황에서 좋은 분도 있고 나쁜 분도 있고 막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분도 있고 막 그렇게 섞여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뭐 낙폭 자체가 크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 쪽에 대한 기울기가 훨씬 더 높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매매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적 움직임 보면 네이버 카카오, 오스템 임플란트. 오스템 임플란트는 매수가 이제는 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매도 의견 드리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쪽 매수 있고요. 레버리지, CJ ENM 이런 쪽 매수 들어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많이 팔았네요. 네, 거의 1,300원 정도 팔았고요. 그 다음에 신규 상장 종목들 팔아먹었고요. 하이닉스 이런 것들 매도가 있습니다. 인버스 매도 있었고요. 금융투자가 거의 그랬을 거라 생각하는데 고퍼스, 그 다음에 삼성전자 이런 쪽으로 매도가 쭉 들어갔네요. 하이닉스, 에코프로비움 등등등. 매수는 오스템 임플란트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레버리지, 그 다음에 현대차, 카카오 이런 쪽으로 매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금융투자는 크게 개입은 안 한 것 같은데요. 뭐 투신이라든지 또는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매수가 네이버, 카카오 이런 거 들어온 거 보니까 이런 쪽으로 좀 분위기 나온 것 같아요. 연기금이 오랜만에 큰 돈 썼네요. 네, 네이버, 카카오 사느라고 물타기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까지 매수 들어오는 거 잘 못 봤던 것 같은데 큰 돈 썼네요. 이거는 뭐 칭찬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알아서 하라 그러고요. 자, 기관적 움직임이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 쪽에 많이 집중되었다. 레버리지, 주가 상승하는 쪽에 베팅을 해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 쪽 보시죠. 삼성전자를 무려 2,400원을 삽니다. 그 다음에 하이닉스도 200억 정도 매수가 들어가 있고요. 현대차, 에코프로, LG에너솔루션, 기아,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등등등으로 매수가 쭉쭉쭉 들어가 있습니다. 뭐 지금 보시면 자동차하고 전기전자 그 다음에 이런 쪽 매수 들어가 있고요. 금융주 섹터는 별로 안 보이죠. 금융주는 매도에서도 없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관망하자는 느낌이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네이버 올라오니까 팔아먹는 물량이 좀 있었어요. 네,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참고해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카카오는 다시 사긴 했습니다만 네이버는 또 너무 올랐다 이런 느낌을 좀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SK이노베이션, 레인보우 로보틱스, 즉 많이 올라간 종목들 위주로 매도가 좀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퍼스를 갖다 던지네요. 자, 주가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쪽에 베팅이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근데 레버리지 쪽 매수는 따로 들어오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일단 매수가 좀 있긴 있었네요. 근데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근데 매도 규모가 워낙 작아서 그런데 레버리지 팔아먹는 것과 사는 것과 그 다음에 고퍼서 팔아먹는 것과 규모가 좀 비슷하네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따지고 보면 또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판단을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외국인도 마찬가지, 기관도 마찬가지, 시장은 일단 상승 쪽에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 정도까지 우리가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은 일단 잘 마무리됐는데 대기업들의 실적이 아직도 미국 쪽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실적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또 어제 나스닥이 너무 크게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단기적 차익 실현에 의한 그런 하락 매도가 나오지 않을 것인가,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말 시점에서는 일단 미국 증시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그걸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도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만 파월 의장이라든지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식의 이야기를 풀어낼지 그런 부분과 만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일단 여기서 마무리 이렇게 하시고 편안하게 쉬신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약간은 변동성과 좀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한 거 없이 잘 마무리됐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잘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긋하게 마음 가지시고 편안하게 주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감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종목 진단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즐거운 불금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